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강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과정은 정말 형편없었고요. 힘들었어요 보는데. 와 진짜 고통의 연속이었고 끝까지 참고 듣기가 와 힘들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고 정말 개판이었고 예.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가해자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선고는 네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신 분들 특히 우리 김용남 의원님 위주로 좀 이야기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스케줄 때문에 또 가셔야 네. 되니까요. 아니 진짜 그 끝까지 참고 와. 듣기가 참 힘들었는데 와, 아니 이제 다른 거는 필요 없는 사족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네.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헌법상 명백하잖아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내란과 외환해제는 제외했잖아. 네. 그 얘기는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와 외환죄로는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네. 내란죄, 외환죄의 주체는 될 수 있다는 건 우리 헌법상 명백하다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데 고대 로마부터 중세 그리고 영국의 찰스 1세가 나는 내란 또는 썬킴인 줄 알았어. 썬킴. 반역죄로 처형된 얘기를 저 얘기를 왜 하나 도대체. 네. 아니 판결문에 저런 걸 왜 쓰나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와 진짜 본인이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저런 건가? 뭐 중간중간에 특히 이 내란의 목적 내지는 범죄 동기와 관련해서 너무 축소를 해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네. 네. 범행 동기가 지금 당시 야당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그거에 욱해서 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이 내란을 그래서 네. 야 진짜 끝까지 참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심각한 인식이에요. 아니 무기징역의 결론을 내는 이 과정이 정말 처참해요. 뭐랄까 야 저 정도니까 작년 3월 7일 날 피고인 윤석열 구속 취소했겠구나. 맞습니다. 네. 진짜 결론은 나름 이해할 수 있는데 과정이 진짜 끝까지 참고 듣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 내란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피해와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 비용을 그 피해를 뭘로 받냐면 계엄군들이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와 거기서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인식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그 행간을 또 읽은 게 지금 진행 중인 정부의 예를 들면 국무총리 산하에 무슨 TF 구성해가지고 그렇지. 발표도 했었고 네네. 지금 또 추가적인 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이런 부분들이 네. 진행 예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불만을 표한 것 같아요. 불만을 표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사실상. 봤습니다. 네. 제가 제일 놀라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그 긴급조치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거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네. 이런 황당한 논리로 그걸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건 절차가 중요하지 않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앞으로 계엄 선포하는 대통령이 위축될 거래. 네. 이 미친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때부터 좀 완전히 이상했어요. 전근대적인 사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심각해. 만약에 이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면 국회를 상대로 하지 않는 불법적인 계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비상계엄 선포를 할 만한
국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의 뭐 여러 가지 그 사욕을 위해서 뭐 네. 장기 독재 집권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야.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불비한 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권한 네. 그렇습니다. 비상 긴급 조치권의 일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 면죄부를 준 꼴이에요.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여기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장 그러니까 국회에 네. 군인만 안 보냈으면 이거는 그냥 무죄라는 거야. 정말 이 지점이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기현 부장의 인식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와, 이 충격이 너무너무 많아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막 중간에 판결 들으면서 약간 헛웃음을 와. 지키려고 했는데 일단 판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현학적이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남 전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로마 찰스 1세에게 나올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판결문 전체 설명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굉장히 제일 길었어요. 제가 보기에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네. 문제는 그 내용은 진짜 엉망이다. 결론은 어찌어찌해서 무기징역까지는 네네. 끌고 갔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여러 가지 지금 적어서 너무 많은데 그런 몇 가지만 얘기하면 네. 이게 지금 순간적인 판단 잘못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특검이 기소할 때는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저는 사실 취임할 때부터 자기들이 영구 독재를 꿈꾸고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특검에서 이제 1년 전부터 잡아서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판결이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그래서 양형이유에서도 아주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양형이유로 쓰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다음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서 자제시켰대 윤석열이가. 자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네. 아니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윤석열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막아낸 게 그렇습니다. 막아낸 거고 군인들이 자제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양형유에 갖다 붙인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요. 계엄이 왜 폭동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질적 형식적 요건 그걸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사실 왜 그러냐면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이 판결 자체가 모순된 판결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질적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전체적인 판결의 어떤 맥락 같은 거였거든요. 예. 위법성의 인식이 왜 없어? 위법성의 왜 박성재 장관은 당연히 위법성 인식이 있지. 그러니까 영장이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그걸 배제해 버리고 어떤 독재자의 내심의 의사,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국회를 뭐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걸 따를 따라야 수밖에 되고 없죠. 네. 그럼 그게 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네. 다른 사람들 김봉식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도 그 자체에서는 모순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폭동이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독재자의 내심의 의사를 지금 가지고 네. 판단했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아서 일단 그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네.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적 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무기징역이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이는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목현태 3년 선고가 됐습니다. 자, 정말 중간중간 참기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추미애 의원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 조마조마했고요. 네. 저렇게 읽어 나가다가 한 징역 한 10년 내지 15년 선고하려나 보다. 맞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생각했어요. 좀 그랬습니다. 네. 네. 오늘 내내 이제 그렇게 마음을 졸이다가 여기 딱 내려서 이제 그 양형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무기징역인 것은 이제 그나마 중간 정도 타협을 했다. 사실은 다수의 국민은 사형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다. 지금 지기현 판사는 어떤 역할을 했나 하면 네. 사법 세탁소 역할을 단단히 한 겁니다. 네. 초벌 세탁. 초벌 세탁. 때를 거의 빼준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선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지점이 노상원이었거든요. 네네네. 노상원 수첩.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밝혀낸 것은 테스트 일명 테스트폰이라고 해서 네. 이 12월 2일 날 윤석열하고 이 경호처장, 경호차장 그다음에 김용현하고 연결되는 이 보안폰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고 난 뒤에 선관위로 갔단 말이에요.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내가 잡들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고문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파주에 있는 그 정보사에 있는 공공여단에 갔는데 거기는 이미 한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지휘했다고요. 네. 그런데 그대로 노상원 수첩에 한 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노상원 수첩을 흥분, 예. 분노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다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저도 적어놨는데 네, 그 네. 대목을 네. 이게 너무 조악해서 의미가 없고 네. 단순 하소연이래. 하소연, 에라이 답답함. 자식아 무슨 하소연이야. 답답함, 격정을. 네,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인데. 노상원 수첩은 여러 사람이 이 아이디어 내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걸 막 메모를 해가지고 그 순간에 필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에 옮겨 적었느냐? USB PC에 다 옮겨 적은 거예요. 네. 그런데 USB PC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2특검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수사할 대상이 집어넣은 굉장히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김건희를 세탁해 줬어요. 김건희는 내란에 관여 없다. 맞아. 특검이 기소할 때 한번 1차 맞아. 초벌 세탁을 해주고 네. 이제 첫 번째 세탁소가 여기 직위원 재판부예요. 노상원을 제거함으로써 노상원 수첩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장기 계획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형으로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원래는 구정 전에는 한 15년쯤 때릴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근데 구정 때 여론이 들끓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했던 게 저렇게 읽어가서는 엄청 감형을 선택하겠구나. 네. 무기 선택하고 감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감형 없이 무기로 간 걸로 봐서는 중간 타협을 하지 않았느냐. 그나마 여론의 눈치를 좀 봤다. 그러니까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그렇습니다. 감시의 눈이. 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국민이 네. 계속해서 감시해야 된다는 부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기가 무슨 대법관 같아. 저는 합의체 재판장, 대법원장 같아요. 이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네. 이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이미 내란 목적 살인죄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은 이 비상계엄 같은 것도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분리를 해가지고 와. 무슨 뭐 이상한 논리를 궤변을 내세우는데 네. 아까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너무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에 확립된 판결하고도 틀렸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독단 의견을 일부러 봐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권위적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을 회피했어요. 법정이 그렇게 그 코믹 쇼 같았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엔터테인먼트 쇼 벌어지는 사회자처럼 우리가 네.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진술이 모순되고 또 검찰에서 특히 특검이 가동됐기 때문에 특검 피신 조사하고 틀리고 그걸 특검이 신문하면서 법정에서 중요하다고 그들 반복된 질문을 하면은 그게 그거와 다른 법정 증인 법정에서 진술이 나오면 성명권을 발동하거든요. 종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 동기는 뭐냐라든지 그러면 검사가 겁을 줘서 그랬다든지 왜 진술을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진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노상원 피고인 같은 경우에 노상원 수첩에 전심원 그러니까 무슨 강호필 작전사령관을 차후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네. 그러니까 2023년 10월 계엄 준비를 하기 위해서 3사령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게 노상원 수첩에 있는 그대로 임명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손식과 강호필을 순차적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수첩에 적어놔요. 그래서 그걸 특검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아냥대면서 뭐라고 노상원이 법정에 나와서 삐딱하게 증언을 하는가 하면 그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데 손식은 조식의 표현이고 아침은 여기서 먹고 조식을 먹고 강은 차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차후라는 건 우리 세대는 많이 쓰는 네. 말이에요. 이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노상원도 이 비슷한 60년생인가 뭐 하여튼 그 나이가 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은 차후에 강은 손식 다음에
지상작전사령관을 임명하겠다 그 얘기예요. 네. 일단은 합참에 뒀다가 네. 그런데 그걸 강원 차후회를 전심은 강 건너 이후에 먹겠다 그런 아라이씨. 뜻인데 완전히 뭐 장난친. 그런 장난도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그게 와. 메모가 조작하다 또는 격정적이다 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 본 거죠. 네. 그런데 노상원은 그 수첩에 적었던 걸 그대로 PC나 USB 옮겼는데 그 일부가 드러났어요. 어떻게 예. 되냐면 검찰총장 시절부터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퇴임사는 간결하게 하고 퇴임은 가급적 다음 지방선거 보궐선거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임박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대로 지방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 달 전에 퇴임을 하면서 퇴임사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총장 퇴임사. 이렇게 멋지게 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맞습니다. 이른바 YP 프로젝트, YR 계획 이런 것들이 다 USB나 PC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식목 행사라는 파일명으로. 네. 그런데 그게 특검에서 다 증거로 다 냈는데 그거 하나도 그리고 현실화 안 믿고, 됐는데. 안 믿고 현출이 다 됐죠. 네. USB, PC 다 포렌식이 됐겠죠. 예. 그런데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수천만 가지고 나 이거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사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법 세탁 공장을 제1공장장이 직위원인 거예요. 이제 항소심 가면 제2공장장이 서울고법 형사 12부이기만 해봐라. 국민 여러분. 믿지 말라는 믿지 않았나요? 둘 다? 65세인가? 윤석열 씨가요. 네. 나보다 7살 많아요. 근데 비교적 노령이라니.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